안녕하십니까, 정상호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리턴이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 리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두 개의 마켓을 어떤 걸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그 걸린 리턴을 제가 미처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베이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존 좀 덜 신경 쓰는데 리턴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이한테 리턴을 놓쳤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어가 리턴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파스텔을 구매를 했어요. 파스텔 구매를 했는데 얘가 지금 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잘 부러진대요. 그래서 지금 좀 사용했는데 이제 리턴하고 싶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아마존에서는 빈바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리턴을 바이어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용한 제품이니까 제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 일단 좀 장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턴보다는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거 리턴 받아봐야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조금 더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라면 대화로서 풀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얘가 저한테 45유로 정도의 부분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내용을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리포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뭐냐면 48시간 이내에 이 이슈를 빨리 처리를 해라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45유로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상품가가 90유로였기 때문에 이건 좀 많죠. 뭐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20유로 정도면 어떻겠니?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그렇게 던졌어요. 왜냐면 20유로에서 타결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 30유로에서 35유로 정도 사이면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핑퐁을 이렇게 치다가 보면 얘도 어느 정도 뭐 조금 45유로 그냥 배팅을 좀 세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저의 못판이었습니다. 제대로 올렸어요. 프랑스 지랄 맞은 바이한테 완전히 제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20유로 이야기하니까 얘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계속 보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결국에는 48시간 얼마 남가주지 않고 지가 요청한 대로 제가 45유로로 환불을 해줬습니다. 부분 환불을. 그래서 미안하다. 다음에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아니 웬걸? 전액당 환불을 했습니다. 45유로 환불됐는데 얘가 거기서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아마 리턴을 우기면서 아마존에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정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전액 환불이 되었습니다. 90유로 솔직히 그냥 많은 금액 아닙니다. 많은 금액 아니고 그냥 뭐 무시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녀석의 매너가 정말 태도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말이라도 대꾸라도 해줬으면 약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줬으면 괜찮겠지만 뭐냐면 완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경우잖아요. 이런 지랄맞은 바이어들 한번 만나면 판매하기 정말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바이어한테 친화적인, 극단적으로 완전히 바이어 친화적인 마켓이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 정말 진짜 아마존에서 저를 이렇게 막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경우거든요. 아마존에 이런 거 저런 거 뭐 흉흉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마존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셀러들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또 아마존은 또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 매력적인 시장에 혹 쏠려가지고 또 그만큼의 많은 셀러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저희 같은 이런 일개 셀러들 특히 그냥 뭐 신경 안 써줍니다. 어쩌면 벌레보다 못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규 셀러다라면 여러분한테 조금 제안 드릴 게 있는 게 아마존보다는 이베이가 훨씬 낫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베이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셀러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셀러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다면 아마존처럼 무조건 바이어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본이나 재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조건 FBI 창고 안에 물건을 때려 넣어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물건을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 때 또는 본인이 만들어서 넣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하면 리스크도 또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신규 셀러다라면 재고나 또는 자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베이가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마존에서도 FBAM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상품을 포장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을 실컷 포장해가지고 일단 보냈어요. 가고 있는 도중에 물건을 취소해버립니다. 늦게 도착했대. 몰랐대. 한국에서 보낸지 몰랐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는 도중에 공중에서 분해돼버립니다. 물건도 날아가고 배송비도 날아가요. 거기 도착했죠. 이놈 돌려주면 되는데 돌려주지도 않아.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정 만들 때 아마존이 인터뷰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특정 카테고리에서 물건 팔려면 제약 같은 것도 많이 걸어요. 근데 이베이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이베이에서 성공하는 방정식을 좀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걸 하게 되면 100% 성공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 높은 타율로 얘를 성공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FBA로 물건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광고도 많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일을 반드시 매일 수행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점들도 있겠지만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신규 셀러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한번 팔아서 달러 한번 벌어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존보다는 이베이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꽤 매력적인 마켓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